자, 중학교 2학년 과학, 자, 두 번째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는 뭐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이해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과학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상들이 눈앞에 있어서 잘 보일 수 있었는데요. 자, 전기라고 하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자,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에 항상 이런 예가 나옵니다. 머리를 빗는데 머리카락이 자꾸 빗에 붙어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당긴다는 거죠.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건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입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대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당기게 되고요. 플러스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나 마이너스처럼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죠. 그 두 가지를 모두 전기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아마 머리카락이 빗에 붙는 거는 다른 종류의 형태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나 플러스의 형태로 자, 바뀌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보면요. 두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은 그 두 물체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됩니다. 자, 우리는 두 물체를 마찰했을 때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걸 우리는 그 현상을 대전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 대전한 물체를 대전체라고 불러줍니다. 대표적인 게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가 있습니다. 자, 두 물체를 이렇게 문지르면요. 문지르기 전에는 자, 둘 다 전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기력을 띠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문지르면 털가죽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가 자, 플라스틱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털가죽은 마이너스를 뺏겼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으니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당기는 힘인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두 가지 물체를 대전시키지 않고도 자, 전기를 띠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플라스틱 막대는 대전을 시켰어요. 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바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알루미늄 깡통에 가져다 대면 알루미늄 깡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을 대지 않고 은박구를 끌어당기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은박구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빨대를 가까이 대면요. 은박구는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인데, 대전되지 않은 물체인데, 빨대 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빨대는 은박구에 가까이 하게 되면 은박구가 빨대 쪽으로 당겨지게 되는데요. 자, 은박구에서 빨대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은박구에서 자, 빨대하고 먼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은박구가 빨대 쪽에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했으니까 빨대는 마이너스를 띠고 은박구의 앞부분, 빨대 쪽은 플러스를 띠니까 서로 당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물체가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이때는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전기의 형태로,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데 이를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 전에 물체는 이렇게 전자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먼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또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플러스 대전체 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요. 자, 먼 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자, 물건이 하나 있어요. 자, 전기가 어떤 전기를 띠는지 확인해 보는 검전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검전기는 위쪽에 금속 판이 있고요. 자, 금속 막대의 마지막에 금속 박이라고 하는 얇은 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검전기의 원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 전에는 금속 박과 금속 판에 전부 다
전기들이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판에는 자, 다른 종류인 플러스 전하만 분포하고요. 자, 마이너스 전하는 반대쪽으로 자, 금속 박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한 금속 박은 자, 두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밀게 되겠죠. 자, 서로를 미니까 벌어지게 됩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도 금속판에는 플러스 대전체와 반대인 마이너스 전하만 유도가 되고요. 자, 플러스 전하는 자, 금속 박 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똑같이 플러스 전하만 띄는 금속 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주의할 거는 이때 이동하는 것은 자, 전자만 이동하고요. 전자가 위로 가냐, 전자가 밀리냐에 따라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2단원에서 전기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전구는 어떻게 켜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어요. 무슨 실험이 있냐면요. 전기를 연결해서 불을 켜는 게 아니고요. 네온 전구, 간단한 그냥 LED 같은 작은 전구를 자, 켜는 방법입니다. 스티로폼 접시에 털 가죽으로 여러 번 문지른 다음에 책상 위에 뒤집어 놔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접시에 수수깡을 붙인 다음에 수수깡을 잡고 스티로폼 접시 위에 이 알루미늄 접시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온 전구의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알루미늄 가장자리에 다른 쪽 극을 대면요, 살짝 불이 켜집니다. 자, 이때 불이 켜진다고 하는 게 왜 켜지는지, 자, 어떤 현상 때문에 켜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대전된 알루미늄 접시,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바뀐 알루미늄 접시에 네온 전구를 대면요, 순식간에 불이 켜지는 이유는 알루미늄 접시의 전하가 네온 전구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전구 쪽으로 전하가 이동하면 불이 켜지게 되는 게 전구가 불이 켜지는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 회로의 전선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잠깐 2-5를 볼게요. 자, 보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다릅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고요.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방금 봤듯이 전구에 불이 켜진다는 것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불러주고요. 단위로는 A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전류의 방향은 자,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른다고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였으나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회로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켜져요. 자, 또 펌프가 물을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 물을 올려주죠. 이것처럼 전지도 자,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시켜서 전류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불러주고요. 단위로는 V, 볼트를 사용해 줍니다. 자, 전지의 전압은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서 물레방아는 전구의 역할을 해주고요. 자, 흐르는 물은 전류의 역할을 해줍니다. 또 펌프는 전지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비교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라고 하는 건요, 전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하가 흐르는 그 흐름을 전류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전지가 자, 1.5V, 9V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전지가 바로 전압의 능력입니다. 자,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교했을 때 자, 물의 흐름에서 물이 흐르지만 다시 거꾸로 올라가게 해주는 게 바로 펌프의 역할이었어요. 전기 회로에서는 자, 물의 흐름에서 펌프의 역할을 바로 전지가 해줬었죠. 자, 그 전지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주는, 자, 낮은 전이차의 전하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역할을 하는 능력, 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압과 전류를 봤으니까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와 전류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계와 전압계는 회로에 연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전류계는요, 먼저 직렬로 연결해요. 자, 하지만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단자의 연결 방법은 둘 다 똑같은데요.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하는데요. 자, 이때 전류계와 전압계를 보면 플러스는 빨간 색깔로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전류계나 전압계나 측정할 수 있는 구간들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의 값과 전압의 값을, 자, 만약에 작으면 작은 단위에, 크면 큰 단위에 연결해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본인이 측정하려고 했던 측정 값이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부터 연결해 봅니다. 가장 작은 단위 연결하면, 예를 들면 미리암페어, 50mA의 값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했을 때 최대치에 같다, 눈금이 최대치에 같다, 그러면 50mA보다 큰 거기 때문에 다시 500mA에다 옮겨서 꽂아 봅니다. 자, 그러면 또 최대치에 같다, 그럼 500mA보다 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5A에다가 연결해서 측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전기 저항입니다. 자, 전기 저항은 저항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단위는 이렇게 사용하고 옴이라고 읽어줍니다. 자, 1옴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을 바로 1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도선의 단면적과 도선의 길이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선을 긴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터널이 짧았을 때는 금방 통과하는데 길어지면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 그만큼 내가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터널처럼 터널의 길이가 길어지면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항이 커진다. 또 도선의 길이가, 자, 1차선일 때, 2차선일 때, 짧을 때,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을 때가 있겠죠. 좁을 때, 넓을 때를 비교해 보면 넓을 때는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선의 면적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훨씬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선의 단면적은 좁을수록 저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전기 저항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물질의 종류는,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가 어떤 종류인지 다를 수 있겠죠.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전자들이 이동하는데 원자의 종류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기 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가지고, 자, 공식을 만들었던 과학자가 있었고요. 자, 독일의 과학자인 옴은 1826년에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인 옴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은, 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옴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커집니다. 자,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흐름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옴의 법칙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즉, 전류는 전압과는 비례하고 저항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자, 이런 식을, 자, 옴의 법칙이라고 불러주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옴의 법칙에서 전압과,
자, 전류의 관계는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하지만 저항과 전류의 관계에서는 저항이 커지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를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저항을 길게 연결해서 직렬 연결하느냐 아니면 병렬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자, 의미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쓰이는지가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한번 봐볼게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한다는 건 즉 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그래서 전체 저항은 자, 이 저항 각각의 저항을 합친 것과 같아지고요. 자, 저항이 직렬 연결돼서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한 개의 저항이 끊어지면 연결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한 곳이 끊어지면 자, 전류가 흐르지 않고 멈춰지게 된다는 거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저항을 병렬 연결했다. 자, 저항을 병렬 연결했다는 건 여러 개의 저항을 자, 양끝을 나란히 연결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되겠죠. 자, 저항을 병렬 연결했다는 건 저항을 도선의 그 단면적이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즉슨 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훨씬 더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저항 하나가 끊어져도 어떻게 되죠? 전체 다른 부분에 전류의 흐름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계속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물의 흐름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이 흐르는데 저항이 하나 더 생겼다. 물레방아가 더 생겼다는 건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는 자, 어떻게 되냐? 전류의 세기는 같다. 물의 흐름은 같다. 하지만 자, 하나하나의 전압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근데 반대로 저항, 즉 물레방아를 병렬 연결했다. 자, 그러면 물의 흐름인 전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물의 흐름은 쪼개져서 들어가죠. 달라질 수 있는데 각각의 전이차, 높이차는 같기 때문에 전압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저항을 연결할 때 직렬 연결하는 방법과 병렬 연결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갑자기 집에 과전류가 들어와서 많은 전류가 들어와서 다른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문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퓨즈라는 겁니다. 자, 퓨즈는 자, 각각의 전자기구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퓨즈가 자, 직렬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자, 퓨즈가 끊어져도 다른 전기기구에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퓨즈는 직렬 연결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집에 쓰는 자, 전기기구는 각각을 끄거나 켜도 자, 다른 기구를 끄거나 켜는데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가정에 쓰는 전기기구는 병렬 연결되어 있고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멀티탭도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요번 단어는 자, 이런 그 전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고 많이 체험해보고 있는 그 드론도 그 안에 프로펠러가 돌아가죠. 자, 마찬가지로 그 소형 미니카 같은 경우도 자, 전동기에 의해서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전동기를 뜯어보면 그 전동기 안에는 그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석과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안에서 자, 자석과 코일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생기는데요. 자, 그런 물체를 전동기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이라고 불러주는 건요.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기고요. 그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자석을 놓고 그 위에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철가루가 자기력 선인 자기장의 그 선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석을 놓고 N극과 S극을 관찰해 보면요. 여기서 생기는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하지만 얘네들은 절대 그 선이 자기력선이 만나지 않고요. 끊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석 두 개를 같이 놓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N극과 S극 같은 극을 같이 두었을 때는요. 자, 그때는 자, N극에서도 나오고 또 반대쪽 N극에서도 자기력선이 나오겠죠. 자,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N극과 S극이 만난다. 자,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N극에서 S극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험을 하나 볼게요. 자, 이 실험은 뭐냐면요.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자, 전선을 묶어둔 코일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는 겁니다. 자,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철가루를 뿌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방향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그마한 나침반을 주변에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나침반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놓인 나침반 바늘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는데 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고 하는 그 전선 사이의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많이 수업 시간에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영역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손가락이 담당합니다. 자기장이 이 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엄지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자, 전류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도선 같은 경우는 일자 도선도 있지만 도선이 이렇게 U자가 뒤집어진 형태로 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형태도 있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일자 도선은 이렇게 감았을 때 전류의 방향이 엄지의 방향이면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지만 도선이 들어왔다 나간다. 그럼 들어가는 방향은 이 방향, 나가는 방향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과에서는 없었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코일인데요. 코일이 자, 꼬여 있어요. 자, 꼬여 있는 코일에서는 어떻게 생기는지 보도록 하면요. 전류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자, 요렇게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었죠. 자, 감는 방향에서 요렇게 감아 들어가면 이쪽, 반대쪽이면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자, 앞쪽으로 감느냐, 뒤쪽으로 감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보고 자, 다음과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자, 코일 속에 철심을 만들어서 만든 자석이 있는데요. 이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불러주고요. 전류가 흐르는 동안만 자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장을 띠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걔를 전자석이라고 불러주고요. 전자석도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감느냐 뒤로 감느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자기장이 있다면 자, 어떤 힘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힘이 생긴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실험을 하나 볼게요. 자, 이 실험은요. 자, 먼저 전지를 연결하고요. 자, 말굽자석 밑에다가 알루미늄 포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알루미늄 포일 사이에 자, 도선을 연결해서 전기가 흐르게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전기를 흐르게 하고 자, 스위치를 눌러서 흐르게 하면
갑자기 알루미늄 포일이 위로 올라가요. 자, 이번에 전지의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하면 알루미늄 포일은 더 바닥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자, 알루미늄 포일이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가는 건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흐르고, 두 번째,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면, 자, 다음과 같은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자, 도선은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얘를 자기력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걸 이용한 게 바로 전동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른손을 펴고, 자, 오른손이 어떤 힘을 가르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고요. 자,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손바닥이 가리키는 게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손바닥이 힘의 방향인데요. 자, 이렇게 전동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원장치에 도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말굽 자석과 같은 자석을 연결하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코일이 연결되어 있는 이 코일이 도선이 받는 힘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자, 전동기의 원리 중에서 전동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전동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양쪽에 자석이 있고요. 코일이 그 자석 주변을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자,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동기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자, 먼저 자, 이 그림에서 왼쪽 부분을 보면요.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여기서는 앞쪽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기 때문에 자, 손가락을 놓고 보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이 자, N극에서 S극 쪽으로 가게 되면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도선이 이렇게 코일이 돌아서 반대쪽으로 오게 되면요. 이때는 도선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나타내는 힘의 방향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자,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가 자, 양쪽의 방향이 왼쪽은 위로 가고 오른쪽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자, 전동기 안에 들어있는 그 코일 부분이 움직이게 되고요.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물체를 연결하면 전동기,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추가하면요. 자, 가운데 보면은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정류자는 뭐냐면요. 회전축이 반바퀴 돌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코일이 이렇게 돌고 나서 이 방향이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때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서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류자고요. 정류자는 다음과 같은 곳에 자, 위치하고 있습니다.